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11강으로 소그룹 인도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좀 총망라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을 실제적으로 이제 인도를 할 때 어떤 과정들, 어떤 필요들을 또 채워갈 것인가를 놓고 이제 학기 말까지 뭐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그룹을 인도를 할 때 뭐 소그룹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또 시간을 또 안배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소그룹 전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틀을 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을 위한 인도자의 준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소그룹을 하든지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 있죠. 뭐 소그룹의 형태는 제가 강의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위한 뭐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소그룹이라고 그랬을 때 소그룹의 목표 지향점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도형 어떤 소그룹이다 그랬을 때, 전도 소그룹은 어떤 성경 공부는 뭐 뒷받침할 수는 있겠지만 목표 자체가 이제 전도 실행적인 측면이 강하겠죠. 그래서 뭐 소그룹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인 어떤 결과나 또 전도의 어떤 과정적인 측면들을 또 부각하기 위한 소그룹 형태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 흐름 자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나눴던 것은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죠.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로 변화될 것인가.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소그룹을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실은 소그룹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찬양단도 소그룹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선교적 모임도 소그룹으로 뭐 모일 수 있죠. 근데 지향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런 모든 모임들, 소그룹을 위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인도자로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생각을 봤을 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기도 무릎, 무릎으로 소그룹 모임을 또 시작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무릎으로 시작한다. 이게 기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소그룹은 그 영적인 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그룹은 여러분들이 인도자로 세워져 있지만 실제 소그룹을 이끌어가고 소그룹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 시작할 때마다도 그렇지만 소그룹 전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과 어떤 계획과 또 지혜들을 또 받아내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두 번째로 토양 작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이라는 것은 소그룹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그 텃밭이 잘 구성되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찬양단 얘기를 했는데, 뭐 찬양단을 위한 어떤 소그룹을 할 때도 교회의 전체적인 뭐 분위기가, 어떤 찬양의 분위기가 이거져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고, 찬양에 대해서 기본적인 선 이해나 선 지식이 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소그룹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소그룹을 위한 토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구상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위한 소그룹을 할 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한 부서를 맡았다고 해서 바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이라고 했을 때 그 제자 훈련을
뭐 막연하게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극히 뭐 간단한 문제죠. 바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자 훈련은 그렇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삶의 훈련인 것이고 전인격적인 연단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토양 작업입니다. 토양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어떤 뭐 단독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를 처음 이제 맡기 시작했을 때 적어도 뭐 전도사 시절 때는 한 부서를 오래 맡기가 참 쉽지가 않죠. 부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제자 훈련은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꼭 뭐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위한 기본적인 토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이해라든지 자기 스스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각오나 의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기본적인 영적인 토양이 잘 갖춰져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그 작업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씨를 뿌리지 않죠. 토양이 어떻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땅을 깊이 또 다시 파고, 그것을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그룹도 소그룹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토양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영적인 작업에 있어서 토양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제가 한번 보죠. 무리 없이 교회 안에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그런 밭갈기 작업을 하라.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토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설교, 강의 등을 통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나누라. 여기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기보다는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인도하고자 하는 소그룹 목회 철학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소그룹이 필요한가, 그런 측면들, 뭐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설교나 어떤 세미나나 강의를 통해서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성도들 전체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토양 작업입니다. 그리고 주보 등의 문서를 통해서 소그룹의 중요성과 효과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의지력을 좀 결단할 수 있도록. 징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나 어떤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사람들을 불러서 바로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홍보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그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제 전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그런 지시를 받게 되죠. 이번에 제자 훈련할 때 6명을 뽑아라. 사실은 그렇게 뽑아서 만들어지게 된 소그룹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해서 와야지 제자 훈련을 성공을 하는데, 이렇게 징집 방식으로 사람을 그냥 찾아가서 선별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소그룹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찾아와서 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겉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그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제자 훈련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실제 제자 훈련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교회 봉사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게 방향이 맞지 않는 거죠. 원하는 사람은 실제로 징집되지도 않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또 징집되고, 교회 안에 그런 불균형이 생겨날 수 있어요. 거기서 차별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소그룹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뭔가 결단해서 찾아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주보 등을 통해서
소그룹의 중요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소그룹을 하는 외부 목회자 또 훈련을 통해 변화된 평신도 강증자를 초청해서 소그룹의 필요성과 유익을 나누라. 여러분들만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앞에서 홍보를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흔히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스스로 세미나도 하기는 하지만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 필요성을 이제 좀 부각을 해서 그 필요성을 나누어서 이렇게 소그룹을 또 인도 시작하는 그런 토양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 토양 작업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한 토양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소그룹 인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초적인 양육이에요. 기초적인 양육, 이게 배경 지식을 위한 기초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교회는 그냥 제자 훈련부터 바로 시작하지 않고 제자 훈련 전에 큐티 세미나라든지 어떤 성경 파노라마라든지 또 그에 필요한 어떤 교리 교육이라든지 기초적인 그런 양육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초적인 그 지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제자훈련을 하면서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자꾸만 기초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꾸만 앞으로 뭔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기초적인 것을 다시 얘기를 하게 되고 주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그룹 자체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죠. 소그룹 구성원들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 레벨들이 영적인 수준 또 지적인 수준 성경 지식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그룹을 구성해야 사실은 조금 더 인도화해 나가기가 쉽겠죠. 근데 소그룹을 구성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30년 한 사람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을 같이 소그룹으로 묶어놨다 그랬을 때 이게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요. 이미 30년 한 사람은 척하면 다 알아듣고 또 어떤 말인지 대답도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옆에 몇 개월 안 된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이게 그 인도자가 어디에 이제 기준점을 두고 인도를 해야 될지 참 어렵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30년, 30년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만 그 옆에 있는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만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뭘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절대 소그룹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소그룹을 위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면 배경 지식부터 먼저 가르치고 먼저 양육. 여기서 말하는 양육이라는 것은 소그룹이 아닌 대그룹이겠죠. 전체적에서 그냥 그 일방적인 그 전달을 하는 그 귀납적이 아닌 그 연합적 방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양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반드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런 기초 양육을 위해서는 이 연역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강의 방식으로 전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양육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와서 이제 귀납식으로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기초 양육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또 좀 점검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초 양육이 되었다면 이제 구성원들, 소위 말하면 소그룹을 구성하게 되는 그 구성원들을 이제 뽑아야 되겠죠.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거 잘 뽑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제 막 사람들 막 모아놓고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면, 그 소그룹은 사람과 사람, 대인관계도 그렇고 소그룹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다이나믹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뭐 반드시 뭐 서로가 잘 친한 사람끼리만 묶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친한 사람끼리 묶어 놓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친하기 때문에 오픈하는 적인 측면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단 말이죠. 잘 아는데 지금까지 뭐 몇 년 동안 그 사람과 같이 지내오면서 자신의 아주 숨겨진 부분을 지금까지 감춰져 왔었는데 소그룹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발하는 소그룹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 소그룹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칼이 칼을 또 뭐 단련시키는 것처럼 서로가 연단되고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 소그룹 끝마칠 때는 서로가 변해져 있다. 이게 아주 뭐 바람직한 모습이죠. 예. 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뭐 메꿔주고 서로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극과 극의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을 같이 묶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너무 극과 극도 이게 좀 부담이고 모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발하는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깊은 기도 가운데 이제 그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 선발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징집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가 찾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최종 단계에서는 이게 소그룹 구성을 할 때는 리더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 철학을 공유를 하고, 또 공개 모집하고, 또 개인적 접촉. 이거는 이제 공개 모집은 광고죠. 홍보를 통해서 공개 모집하되, 또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도록 만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분은 이번에 뭐 훈련을 받는 게 좋겠다. 소그룹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살짝 언급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연부를 선발하는데 이렇게 선택의 기준, 선발의 기준이 제가 좀 써놨습니다. 연령이나 학력이나 등록일, 세례년도, 뭐 세가족 모임 이수 여부, 기초 양육 상태, 순모임 혹은 구역 모임 참석 여부 등 교회 상황에 맞게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뭐 어느 건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연령도 반드시 비슷한 연령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측면에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학력도 마찬가지죠. 뭐 대졸 수준만 모아놨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서 정말 별 무리 없이 어떤 분은 뭐 중졸인데 중학교밖에 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 아주 수용적이고 포용적이다. 얼마든지 뭐 학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일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고졸인데 자기 학력에 대한 트라우마나 혹은 이 자격지심을 늘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뭐 괜히 이제 고학력 그 분들과 같이 묶어놓으면 속으로 끊어질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구성원들을 선발을 할 때 모든 측면에서 정말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이제 선발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 일기 선발의 중요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선발을 해서 그 소그룹을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2기, 3기, 4기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기에서 성공을 해야 2기, 3기로 갈 때도 그게 홍보가 돼요. 1기 훈련, 1기 수료생들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로 막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2기, 3기는 뭐 저절로 모여지게 되죠. 그래서 1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소그룹을 인도할 때 그 인도에서 뭐 거의 앞으로의 소그룹을 판가름하게 돼요. 분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여러분 보세요. 그 선생님들도 보면 아이들이 뭐 이미 그 서로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유년부 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그 3학년 올라가면서 뭐 선배나 뭐 누구에게 뭐 물어봐요. 아, 우리 선생님 이 선생님이야. 뭐 김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됐어. 그러면은 이미 소문에 김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뭐 이미 얘기를 다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라는 것이 아이들 속에 벌써 홍보가 되어 있으면 그 분반 공부는 뭐 연초부터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라면 뭐든지 뭐 다 따라오고 뭐 전도해오라 그래도 뭐 전도해오고 막 그렇죠. 그래서 처음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어떻게 혼신의 힘을 다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생각할 때 뭐 한 번 하고 끝마칠 것이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소그룹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간다고 그랬을 때 처음 그 일기에는 거의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 바친다 생각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양육일지로 그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소그룹, 앞으로 소그룹의 방해자로 나타날 것이냐, 협조자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 소그룹 방해자가 뭐죠? 아이, 그거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담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면담. 소그룹을 처음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소그룹에 대한 자발적인 의욕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순장이 누군가가 억지로 추천을 하거나 아내, 배우자가 억지로 추천한 경우도 있으니까 자발적인 의욕이 있을 때 이게 불러놓고 이제 면담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소그룹 구성원들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그 소그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묻죠. 그 면담지가 있어요. 그 제자 훈련을 위한 면담지도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은, 제자 훈련을 생각하고 원하시는 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그 톡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자 훈련을 위한 면담지 인터뷰, 그 면담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자기의 자발적인 의욕이 이제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가. 배우자의 동의가 왜 필요하죠? 특히 이게 제자훈련을 하면서는 뭐 책도 읽어야 되고 그만큼 뭐 큐티도 해야 되고 시간을 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뭐 제자훈련을 좀 이제 1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내 배우자가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뭐 성경 뭐 묵상을 하고 또 교재 예습을 하고 또 뭐 성경도 읽고 이런 시간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걸 이해를 해요. 아, 지금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배우자의 동의가 또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소그룹을 실제 참여하게 되는 그 사람도 내 배우자, 뭐 내 남편, 내 아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이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이제 소그룹 할 때만 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신경을 써요. 내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집안 내에서도 배우자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막 훈련하려고 그러고 또 삶을 좀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삶을 변화가 되었을 때 배우자에게 또 감사 편지도 뭐 쓰게 되고 하는데 배우자의 관계도 굉장히 더 돈독해지는, 그래서 가정 전체가 영적인 분위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있으니까 이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배우자 동의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게 톡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배우자 동의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 기간 중에 외국이나 지방에 자주 나가거나 거주할 계획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하는데 네다섯 번 하다가 못하게 될 경우나 혹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한 2, 3주 빠져야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소그룹은 한 주라도 한 번이라도 가능한 빠지지 말고 모여야 소그룹 전체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서로 인티머시, 그러니까 친밀감이 유지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빠지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을 면담을 통해서 미리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피치 못하게 또 소그룹을 하다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소그룹을 하다가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분이 한 몇 개월 하면서 다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리 수술을,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수술을 해서 몇 주간 그냥 입원을 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소그룹 구성원들을 모두 병원에 모이게 한 거죠. 병원에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때로 면담실이나 따로 이게 작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한 몇 주간 그분을 위해서 가서, 그분은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밖으로 공간으로 와서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몇 주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도자는,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서든 결석을 용납하지 않는다. 병원에 찾아와서도 소그룹을 한다. 이런 인식을 줘야 다음 회기 때도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소그룹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인도자라서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를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력한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리더십이죠. 그런 것들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을 때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점검을 해서 좀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락방,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이라는 것은 이제 소그룹의 교회 내 타 소그룹을 최근 6개월 동안 잘 출석하고 있었는가, 구역 모임이라고 그랬을 때 요즘은 참 구역 모임이 많이 없는데 그런 구역 모임 같은 것들을 잘 출석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한 그 분은 나중에 소그룹 끝마치고 난 뒤에 또 다른 소그룹의 리더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실제로 다른 소그룹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역 모임이라든지 순 모임이라든지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그분이 거기서 또 어떤 인도자 밑에서 뭔가 좀 이렇게 또 지도도 받아보고 또 소그룹도 참여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그분에게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뒤에 그분도 나중에 또 다른 그룹의 인도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또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훈련을 받기 어려운 건강 상태가 아닌가. 사고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지병이 있는가, 이게 건강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사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소그룹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제자훈련처럼 1년을 끌어야 되는 경우에서는 체력적인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병을 다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맡길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가. 갓난 신생아가 있다. 그러면 소그룹 할 때마다 그 신생아를 데리고 오겠죠. 아이가 울고 뭐 또 이런 아이 때문에 소그룹 전체가 방해가 될 수 있는데 맡길 사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만 맡길 사람이 없이 늘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소그룹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뭐 그냥 인천 은혜교회 얘기 잠깐 하는데 그 아이를 소그룹을 모이는 시간 동안 아이를 봐주는 케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 부부간에 고부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에 훈련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는가. 부부 갈등이 있는 분이 이제 소그룹 구성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분의 얘기는 주구장창 부부 갈등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늘 작용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또 전제를 생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소그룹 끝마칠 때까지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실험을 하게 돼요. 근데 소그룹은 전인격적으로 삶이 변한데 그 부부 관계 때문에 소그룹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만 했다고 그러면 고부 간의 갈등적인 측면 얘기만 나오면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최 집사님 얘기가 또 들려지게 되고 이러면 괜히 그 분위기가 좀 모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면담 인터뷰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소그룹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남에게 큰 손해를 끼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측면에서 누군가 돈을 꼬아가지고 아직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심각한 경제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 그분이 아무리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걸 또 부담이 되겠죠.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어떤 전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손해를 끼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상처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등도 집회에 잘 참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제자훈련 때문에 쏘는 얘기인데,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웬만한 공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을 때 늘 다른 훈련생들은 공예배 다 참석하는데 그분은 주일만 참석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를 좀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예배를 막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히려 더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공예배적인 측면도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소그룹 10번에 소그룹에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잘 참석할 수 있는가, 출석률, 그리고 초신자는 아닌가,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이 기초적인 측면에서 또 흔들리게 돼요. 어떤 분은 제자훈련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이런 기초적인 수준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자기 가정을 오픈할 수 있는가. 요즘은 그 소그룹을 대부분 다 교회에서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사실 소그룹을 위해서는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소그룹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삶의 많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다들 잘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그룹을 하면 다 좋은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근데 가정에 실질적으로 딱 갔을 때는 그 가정을 오픈한 그분은 그 가정에서 이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 편하기 때문에 마음을 더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꺼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적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소그룹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적인데 요즘은 하도 이제 가정을 좀 오픈하기를 꺼려해서 이런 부분이 좀 맹점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정을 오픈했을 때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 집이 너무 좁다. 이래서 자기 집을 좀 오픈하기 꺼려한다든지, 또 집이 너무 누추하다. 이런 측면도, 우리 아파트는 너무 낙후된 아파트다. 근데 똑같은 구성원인데 어떤 분은 자기 집을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40평대, 50평대를 오픈을 했는데, 그 다음 자기 차례인데 자기 집은 열 몇 평짜리 아주 작은 아파트다.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자가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이 오픈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10명의 구성원이 있다 그랬을 때, 그 10명의 구성원을 처음 오픈할 때, 오픈 순서를 여러분 정할 때, 이제 가정 경제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의 가정을 제일 먼저 오픈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상층의 가정을 제일 먼저 오픈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일 잘 사는 집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소그룹 구성원들 전체 10명이 시작했는데,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오픈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제일 먼저 가정을 오픈하고 싶은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주로 자기가 좀 잘 산다 형편이 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손을 들어요. 우리 집 오픈할게요.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래서 면담하고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집에 직접 찾아가 봐야 돼요. 찾아가서 전체적인 가정 환경과 수준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봤을 때 상층보다는 중하에 해당돼요. 너무 하층을 또 시작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오픈을 했다 칩시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을 제일 먼저 오픈한 이유가 우리 집이 제일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을 제일 먼저 오픈했구나.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그분은 상처받게 돼요. 그래서 중하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그분을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하, 그 다음에 중상, 그 다음에 중, 이런 식으로 약간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이 좁다고 해서 절대 오픈하기를 꺼려한다고 해서 그러면 김 지사님은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가정에서 집이 진짜 좁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소그룹 분위기가. 근데 그 집을 오픈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집에 갔더니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이었는데 12명이 그 집에 다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모두 그 집에 들어가서 서서 했습니다. 선 채로 그건 2시간 동안 그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오픈한 집사님은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추억을 잊지를 않아요. 자기 집에 와서 자기랑 이거는 친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초반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친밀감이 형성된 그분들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선체로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평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참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면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 또 하루에 정기적으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과제를 할 수 있는지, 그 시간적인 삶의 여유가 있는지를 먼저 면담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회사, 사업체 일, 그 외 사회적인 일에 너무 바빠서 도무지 소그룹이 우선순위를 둘 수 없지는 않는가. 이 사람이 무슨 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동기 동창 모임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에 온전히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그걸 당분간 스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면담을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소그룹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한 15가지 정도의 면담 인터뷰 거리들을 쭉 이렇게 써놨죠. 이런 것만 봐도, 소그룹 구성원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이렇게 모집, 이렇게 한 구성원을 그룹핑 한다라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유념하시고, 모든 측면에서 지혜롭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었다면 소그룹이 이제 모여졌겠죠. 모여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시간을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의 소그룹 진행, 이것은 제가 그냥 예를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소그룹 구성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말하면 주보와 같은 그런 건데,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분. 20분 동안을, 이건 제자훈련 기준입니다. 20분 정도를, 조별 큐티 나눔을 하고, 지난주 받았던 설교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금주 큐티를 하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점검을 해보는 시간으로 한 20분 정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조별 큐티 나눔 자체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브레이밍 스토밍도 되는 것이고, 또 구성원 전체를 좀 영적인 분위기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팀별 선고 암송. 오늘의 선고 암송을 하고 선고 암송을 하도록 미리 선고 암송을 내서 암송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점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또 10분이라고 했는데 10분 안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좀 분위기를 좀 좋은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지난주에 외웠던 선고 암송도 또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 할 거 있거나 공지, 다음 주에 뭐 할 건지, 어디서 모일 건지, 또 이런 것들을 미리 광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마지막에 그 광고를 하는데, 미리 광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미리 좀 적어놨다가 미리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그룹을 하면서 바로 절대로 성경 공부 들어가지 마십시오.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거죠.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중보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분, 30분 동안은 찬양과 기도로 이 소그룹의 분위기를 거의 부흥회와 같은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 영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교재, 이제 소그룹 교재 있죠. 소그룹 여러분이 만든 교재를 하든지 또 어떤 이렇게 준비된 그런 교재를 가지고 1시간 반이라는데, 제가 이것은 제자훈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예를 들어 1시간짜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율을 잘 맞춰서 시간 안배들을 다시 재조정하면 되고, 또 30분짜리다 그러면 30분짜리 소그룹은 또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안배를 좀 해야 되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그 요소들은 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 안배도 좀 적절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다루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개인적인 오늘 이 교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결단한다든지 반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과제도 있어요. 그 제자훈련을 하면 이제 과제를 주게 되는데, 주로 어떤 과제들을 주게 되는지를 또 여기 이제 주로 예시로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모임은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주보예요. 주보. 이렇게 전체를 별도의 주보 용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형식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합심 기도 제목도 뒷면에다가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서 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파송 기도 제목. 근데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교회 전체, 공동체 기도 제목이죠. 여기 위에 합심 기도 제목은 소그룹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고, 밑에 이게 파송 기도는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 과제물들 있는데, 참고로 이건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과제물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제자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간 과제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걸 여러분 참고해서 과제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자, 이번 이제 기말 관련해서 우리 수업은 이제 기말 시험이 없죠. 기말 수업 대신 이제 과제를 주게 되는데 이제 소그룹 교재 만들기 과제가 있습니다. 예,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린 거죠.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을 토대로 실제 여러분들의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데 분량과 형식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하실 분, 주질문, 보조질문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실 분은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샘플은 6강부터 해서 9강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심형의 예시, 또 주제 중심형의 예시라서 제가 미리 드린 거 있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소그룹 성경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법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관찰 질문, 또 해석 질문, 느낌, 적용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포괄해가지고, 질문은 8개에서 한 10개 정도로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교재 있죠. 교재의 질문은 8개에서 10개 정도로 만드셔서 이렇게 교재를 한번 편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8개에서 10개를 만들으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제가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적용 이것이 한 단락이라고 그러는데 8개에서 10개라고 그랬을 때는 2단락이 나옵니다. 한 큰 주제 속에 소주제가 2개로 나눠져서 그 소주제에 대한 질문들을 1번부터 4번 혹은 1번부터 5번까지 만들고요. 또 그 다음 주제로 1번부터 6번부터 9번 혹은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소주제 2개는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주제는 조금 지식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점검이라면 주로 뒷부분은 약간 이것은 이제 삶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고난도일 수는 있지만 이미 샘플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6강에서부터 9강까지 강의 노트나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것을 참고해서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꼭 만들어서 제출은 제출 기한은 12월 제가 17일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을 여러분 넘기시면 안 돼요. 이 시간을 넘기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적을 막 이제 매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제 넘기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출은 12월 17일까지로 합니다. 자, 우리 과목의 성적평가는 출석 점수가 이제 40%였죠. 제가 이것은 지금 이제 비대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출석, 퀴즈를 낸다든지, 또 그런 거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 4번에 있는 소그룹 참여 및 평가, 이것을 이제 20%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실히 댓글을 달아줬느냐, 출석 댓글을 달아줬느냐, 그 출석 댓글의 수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을 보고 소그룹 참여도를 제가 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정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독후감 과제 있는데 대부분 다 내셨는데 아직 독후감 과제를 내지 않으신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독후감 과제를 좀 내시고 12월 17일까지.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만들기도 20%에서 제가 점수를 좀 드리도록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도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 열심히 강의를 잘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몇 주 남지를 않았는데 몇 주 남은 기간 동안 소그룹 성경 공부 강의도 여러분 충실히 잘 들으시고 이번 이 온라인 수업의 강점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A 몇 명 주고 B 몇 명 주고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교칙이나 학칙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온라인 수업은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할 것들은 다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성적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주시면, 저도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성적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기말까지 또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한 학기 마무리를 잘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